네. 지난 시간에 우리 인터뷰 질문지 만드는 것까지 실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나가야 되니까 인터뷰 어떻게 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서 봤던 영상에 인터뷰 갔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보셨을 테니까 그걸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뷰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라포는 상대와 내가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친근한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현장에 가면 실제적으로 인터뷰 대상자와 어, 인터뷰어가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편안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요. 처음부터 이제 뭔가, 그냥 가자마자 막 리포터처럼,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뭐, 경남대 학생이고, 뭐,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영상에서, 이 전 과정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뭐, 바쁘시죠.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인터뷰이도 굉장히 편안하게 인터뷰에 협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뷰 관련된 주제에 대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사전 정보를 조사한 걸로 인해서.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조사해 보니까, 뭐, 어떤 일들을 많이 겪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사전에 설명하면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거나 아니면 뭐,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날씨가 어떻다던가 아니면 뭐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다던가 이런 얘기를 해주면 실제로 인터뷰를 하러 온 사람들은 되게 긴장을 하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 긴장도를 조금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게 하는 건데요. 인터뷰 대상자가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딱딱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면 그냥 정형화된 답변 또는 뭐 우리가 정말 쓰기 좀 어려운 그런 답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야기를 계속 유도하고 뭐 넛지를 주면서 왜 그랬어요? 아 정말요? 라고 하는 막 추임새 같은 거 넣으면서 잘 들어주면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되게 신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뭔가 답변 자체가 예, 아니요. 아,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들도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좀 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예시처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감정이 어떠셨어요? 막 이런 추가적인 질문들을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요. 유도신문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가면 그들로부터 답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 답 자체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도신문을 많이 해요. 뭐, 운동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시죠? 내지는 뭐, 머리가 아프실 땐 약을 드시죠? 뭐 그랬는데 상대가 아니요, 저는 약을 잘 먹지 않아요. 라고 답을 하니까 왜요? 왜 약을 안 드세요? 약을 드시면 되게 빨리 날 텐데? 이런 식의 그런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대상자가 정말 약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약을 먹으면 좋겠네요. 하는 답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고객의 의사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고객의 의사나 의향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에 동의하세요? 뭐 이런 제품 나오면 구매하실 의향 있으시죠? 라고 하는 유도가 포함된 방식의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걸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컨셉추얼하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는 머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두통이 진정되게 하는 그런 뭐 제품을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보통은 가서 저희는 무슨 무슨 기술을 가지고 머리에 부착해서 뭐 저주파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아, 머리가 아플 때, 이 머리 아픈 걸 뭔가로 해결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걸 머리에 쓴다고? 저주파라고? 저 기술이 가능해? 몸에 안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정말 또 지금 당장 하지도 않아도 되는 고민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하면서 답변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하라라는 거고, 반드시 현장에서 노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녹음이나 녹화를 기본으로 진행해도 되고요. 요즘은 핸드폰에 녹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녹화를 해서 나중에 프로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텍스트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쓰면 실제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조금 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녹음이나 녹화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직접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인 어, 반응, 뭐 인상이 찝힌다던가 아니면 눈 동공이 커진다던가 아니면 손으로 막 씹보인다던가 아니면 싫다고 말하는데 인상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싫다고 말하는데 굉장히 웃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언어적인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캐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객이 섭외할 때 조금 이런 건 조금 이건 유의신한다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인터뷰를 가기 전에 충분한 자료 조사를 먼저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질문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뭐, 사료를 만들 때 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밸런스를 사에 보면 다 알만한 내용들을 질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시간이 굉장히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그 규제나 법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위기나 기회 요소로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규제나 법률이 있는지, 그리고 법률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미 고객의 인식 개선이나 시장 측면에서 되어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인터뷰에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자료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뷰 가기 전 인터뷰에서 물어볼 질문들을 찾을 때 내가 기존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질문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터뷰를 할 때 보통은 인터뷰를 서 만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내객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 반려동물을 키우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뭔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전에 확보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장 녹취한 내용들인데요. 현장 녹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녹취한 들 중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좀 더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 확보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취록을 가지고 오면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이 좋은 인사이트나 이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뭐 저자극인 걸 선호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유가 트러블 때문이다라는 거. 음,
그리고 뭐 인터넷은 검색을 찾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채널을 인터넷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두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잘 때는 크림, 뭐 끈적임성이 있는 에센스를 사용한다. 뭐 보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 뭐 화장품 디바이스를 쓰진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캐치해서 우리의 고객들한테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그렇게 하고 오면 인터뷰 결과에 대해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뭘 정리를 해야 되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뭐 어떤 방식으로 원하나 이런 분들 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인터뷰 정리에서 첫 번째 어떤 유형의 고객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유형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 그리고 검증했던 가설이 뭔지, 그다음에 혹시나도 새로운 타입의 고객 유형 발견했는지, 이해 관계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인터뷰 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키워드가 뭔지, 이런 부분을 내용을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인터뷰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인터뷰를 할 때마다 새로운 질문,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한 30명 했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해서 그 뒤로 했다. 그러면 그 20개 자체가 정확한 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대비해서 인터뷰할 때 인터뷰해 주셨던 분들에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터뷰 질문이 있으면 해도 되는지에 대한 것들 허가를 받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까지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터뷰 건한 분마다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는 사실 모든 건마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이 모든 건마다 사실 위주로 해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찾기 위해서 엑셀 시트를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트성한 걸 좀 추구하는 편인데 엑셀 시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이, 성별, 직업, 학력, 성격, 그다음에 내용, 키워드, 수주제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하는데 이 카테고리는 내가 정리해야 되는 비즈니스의 요소들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고 이걸 그리고 해보면 어느 순간 코드에 볼에 가벼운 긴 스타트 디자인 때 로프리마 코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 내가 어디에 할 것인가 결정하잖아요. 그중에 뭐 30대 회사원인 남자한테 뭐 마우스를 팔려고 할 때 이들이 원하는 건 뽀대나는 뭐 기능성 막 이런 키워드 있으면 자기네가 원하는 마우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뽀대나는 마우 뭐 슬로건을 걸 때나 아니면 홍보를 할 때 뽀대나는 마우스다라고 홍보를 하면 훨씬 고객 확보에 좋은 인터뷰 결과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이제 시트를 나눠드릴 건데, 이 가설을 가지고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사이트 도출하는 시트입니다. 요건 제가 뒤에서 설명 한 번 더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미용실에서 그 헤어스타일 가상으로 피팅해보는 서비스를 만들다라고 했던 팀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고객들은 뭐 미용사, 그리고, 개인 고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서비스를 쓰게 할 건가에 따라 대한 질문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수 자체가 미용사는 자신의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필요로 할 거다. 보통 미용사들은 미용실 안에서 개인 사업자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지목하고 가면 그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잘한다는 걸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 수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들이 세웠던 가설입니다.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홍보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뭐 보통 헤어스타일 요구할 때 어떻게 뭘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헤어스타일을 이야기해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질문했고 질문하고 나니까 실제로 헤어스타일을 소통할 때 사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늘 연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더 많은 인터뷰가 필요하고 더 많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필요할 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 이 내용입니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게 결과적으로 고객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고객 인터뷰를 하는 건 고객을 기반으로 이 비즈니스를 검증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증이 됐는지, 검증된 내용은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고객 인터뷰를 10명 했다, 50명 했다, 100명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확실한 게 뭔가 이거를 도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라고 하는데요. 고객 인터뷰에서 인사이트는 고객의 심리나 행동, 가치관 등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고객 인터뷰 자체가 이 인사이트를 확보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인사이트 확보가 고객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트 확보는 기업 성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제품이나 서비스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경쟁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사이트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이트를 도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인터뷰한 결과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결론 하나하나 다 우리가 다 반영할 수는 없고요. 그 답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짜서 그걸 나의 비즈니스에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정량적인 수치에 대한 답변들보다는 정성적인 답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치를 데이터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키워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키워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핀포인트, 니드, 솔루션,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네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 고객이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결해 줬을 때 굉장히 좋겠구나. 뭐,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시간을 적게 해주는 거. 그런 부분들을 페인 포인트를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니즈. 시간을 적게 해주는 것도 그들의 니즈가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많이 걸리는 시간을 적게 해주면서 돈도 덜 쓰게. 그러면 그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는 직접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페인 포인트라고 하고, 그래서 고객들이 좀 더 얻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솔루션. 어, 정확한 솔루션을 만들 때, 뭐, 해고 싶은 건지, 아니면 두통을 담으로 해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피로를 약될 수 있고, 아니면 잠을 잘 재울 수 있게 기간을, 아니면 뭐, 흡을 무언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한 부분을, 그들을, 설득하려면 어떤 채널을 이용해야 되나,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인사이트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트를
그 결과 보고서 관련 시트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첫 번째 대상 고객이 누군지. 이 고객은 아까 처음에 우리 그 질문지 만들 때 얘기했던 거랑 서술할 때 얘기했던 거랑 한 고객군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 고객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가설이 무엇이지?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질문 하나, 그다음에 그 질문 하나에 대한 사람들의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나온 주요 답변들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가 뭔지,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에 반영해야 되는 핵심적 내용이 뭐지,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인터뷰 결과 보고 작성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설 3개에 따른 질문지 3개까지 하면 적어도 9장이 나오게 되죠. 많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설 3개는 질문지들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걸 가지고 이 가설이 검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검증이 유효하다, 기각된다, 다시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 검증 결과는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할 건지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 인터뷰는 고객을 통해서 검증한 인사이트를 비즈니스에 반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객을 그냥 만나는 것 자체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고객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그 만남을 통해서 폰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수립하는 거, 질문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어떤 고객 만날지 설정해 보는 거, 고객들과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사전 시뮬레이션 해보고, 조사해보고 하는 모든 시간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어, 결과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이 강의 지금 제가 한 3개 정도 드리는 것 같은데 이 강의를 통해서 고객을 만났을 때 좀 더 좋은 답들을 얻을 수 있게 준비를 잘 하고 인터뷰 수행해서 좋은 인사이트까지 도출하고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찬가지로 지금 질문지를 만들고 인터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잠깐 시간을 내서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아마도 곧 최종 발표 때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수행 잘 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그 강의 자료 보낼 때 제 이메일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질문 사항들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강의까지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